자, 대망의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그 두 개가 되어 버린 마법을 당한 노보루와 이제 쌍둥이 형인 지로가 있잖아요. 그 노보루와 쌍둥이 형인 지로가 있는 장소에 이치가 도착하고요. 곧바로 이제 지로와 마주치는데 지로는 얘 누구야?' 이러면서 어리둥절해합니다, 이치를 보고. 근데 노보루는 이제 이치를 보고 직감적으로 이치인 것을 눈치를 챕니다. 이제 구세주가 온 것 마냥 "이치가 왔다. 넌 뒤졌다." 라면서 지로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치지만 지로를 보고 갑자기 과거 학폭을 당했던 경험에 사로잡혀서 패닉에 빠진 이치는 지로한테 갑자기 두드려 맞기 시작합니다. 이치는 이제 맞으면서 또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미안해." 라는 이제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해요. 이 잔인한 킬러인 동시에 이제 울보찐 따인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우리 이치는 히로한테 먼지나듯이 쳐맞던 와중에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그 지로의 턱주가리에 바로 옹박 니킥을 꽂아 버리고 이빨이 빠져버린 지로는 석이 나가서 이치의 다음 발차기를 손으로 붙잡고 그냥 다리를 찢어 버리려고 하는데 다리를 잡고 있는 지로를 그냥 그 상태로 엄청난 다리 힘으로 바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사스가 이치군입니다. 이 지로는 자신이 힘으로 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빡쳐하지만 이치가 곧바로 그냥 신발날로 지로의 팔꿈치를 그냥 바로 썰어버립니다. 뻘이 나가서 있는 지로의 목을 그냥 발로 꺾어서 저 세상 롤러코스터를 태워줍니다. 우리의 노보루군은 어 "아 드디어 살았다. 씨발. 날 구해주러 온 거구나. 이치군. 아리가또." 라고 하자 이치가 엉엉 울면서 갑자기 노보루의 심장에 신발날을 콕 박아 버립니다. 노보루는 영문도 모르고 어라 이치군?" 이러면서 가슴팍에서 갑자기 시오키가 터져 버리고요. 노보루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제 볼일을 마치고 사부로와 카키하라가 지로 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 사부로는 이제 아바타 마냥 쌍둥이형과 교감을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게 형이 죽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뛰어와요, 그 방으로. 하지만 이미 이치는 현장에서 도망간 후죠. 근데 사부로 이 새끼가 갑자기 칼을 꺼내더만 죽은 자기 형의 시체에 수십 번 칼을 꽂으면서 "아씨 언젠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지랄을 합니다. 형의 죽음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누가 먼저 형을 죽였다는 분노에 휩싸인 이 미친 인간이 이치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고 타케하라는 이제 그 와중에 현장에서 이치가 흘리고 간 정액을 보면서 마치 7 일간 참다가 이제 듬뿍 배출한 남편을 보고 흥분한 주말부부 아내 마냥 아주 흡족해합니다. 만족, 만족 한다는 표정을 짓고서는 갑자기 가네코에게 전화해서 "이치가 나타났다.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 찾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네코는 전에 이제 개쫄보라 그럴 수 없는 인물인 게 이제 판명이 났죠. 그래도 카키하라가 시키니까 이치를 찾아서 헤맵니다. 이치는 이미 본인의 아지트로 돌아와 있고요. 또 전화기로 그 하라범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은 이치는 자랑스럽게 본인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웠다고 자랑해요. 우리 불쌍한 노보루군을 죽인 걸 이제 하라범도 알지만 하라범은 그런 인정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잘했다고 이치한테 칭찬을 해주고요. 앞으로 본인의 말을 잘 들어라고 한 번 더 당부해요. 한편 그 우리의 테토다마 가네코군은 총알의 악마 가네코군은 이치를 놓치고 난 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료가 한 명 있거든. 후지와라. 이제 총 4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카키하라파가 그중에 이제 말단인 후지와라와 만나게 되고 이 후지와라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네코에게 말합니다. 아, 가네코, 나는 이 살육의 현장에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나 도망갈래. 이러면서 가네코에게 한탄합니다. 가네코는 그냥 순순하게 글을 보내주고요. 이제 카키하라가 있는 사무실로 와서 후지와라는 런쳤다고 말해줍니다. 카키하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별 반응이 없고요. 결국 이제 이들은 카키하라 그리고 쌍둥이 동생 사부로 또 가네코 딱 이 세 명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때 사무실로 마담 카렌이 찾아와요. 카렌은 카키하라에게 이제 잊고 있던 우리 스즈키가 우리 그 스즈키 잊지 않으셨죠? 카키하라에게 그 기름 고문당했던 우리 스즈키가 그 하라범을 비롯한 이치를 보내서 우리 스즈키가 하라범과 이치의 배후에 스즈키가 이제 카키하라 당신을 죽이라고 보낸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배후에 스즈키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제 배우를 알아차린 그 쌍둥이 동생 사부로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스즈키가 머물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요. 물론 화가 난 이유는 위에 말했다시피 형을 죽인 그런 복수심이 아니고 사부로가 자신이 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해서 이치가 먼저 형을 죽여버린 그 분노가 더 커서죠. 그렇게 사부로는 나가고 카렌과 카키하라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카키하라는 이제 불안과 흥분 때문에 주체를 할 수가 없다는 듯이 이미 상상 야스를 하고 있는 건지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이치가 이제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공포와 그리고 이치한테 무자비하게 유린당할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막 지 혼자 극도의 그 흥분을 느끼고 있어요. 어지럽습니다. 한편 이제 화상 때문에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은 이제 아무무 코스프레한 스즈키는 그 무자비한 존재가 본인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도 모른 채 병원 안에서 어떤 그 여성의 어떤 여자가 이제 스즈키 앞에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찍어서 팔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무력의 악마 사부로가 등장해요. 이 사부로는 칼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나타난 사부로를 보고 스즈키는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가리 중간에 엑스칼리버를 바로 박아버리고요. 앞에서 자기 위로를 하던 그 영문도 모르고 그 불쌍한 여자도 같이 무자비하게 아주 끔찍하게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이치는 이제 전화방에서 또 하라범의 전화를 받는데요. 저번에 그 하라범이 이제 6개의 사진을 주면서 사진 속 인물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었는데 이미 쌍둥이 시로는 죽었고 또 후지와라는 도망갔으니 뭐 죽일 필요가 없고 또 타카야마도 이제 조직의 3인자 타카야마도 하라범이 죽였잖아요. 남은 3명 카키하라, 사부로, 가네코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치는 가네코의 사진을 보고 흠씬 놀라면서 가네코상은 내 도모다치예요. 친구예요. 라고 하지만 하라범은 또 가스라이팅을 시전해요. 가네코는 예전에 널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들 중 한 명이다. 그때 괴롭힘 당하고 있던 너를 보면서 비웃고 있었다. 라고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비웃었다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걸 속아서 망설이는 이치나 그냥 도찐개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이제 하라범과 전화를 끊은 뒤에 또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저번에도 이제 전화가 왔었던 그 이치의 사종 욕구를 해소시켜준 그 마조이스트 걸입니다. 이 마조이스트 걸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치의 그 과거 얘기를 언급해요. 이치는 사실 그 과거에 학폭 가해자들이 어, 왕따 당하던 이치와 왕따 당하던 한 소녀가 있었거든요. 그 둘을 억지로 이제 중매 세워서 연결해줘요. 그러면서 쓰레기 커플이라고
이제 억지 커플을 결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막 강제로 뽀뽀도 시키고 포옹도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이 학폭 중매쟁이들한테 억지로 그 메이플 스토리 결혼 시스템 마냥 커플 옷을 입히고 둘이 이제 보란 듯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고 확성기 캐시템을 써서 그 전교생에게 이 쓰레기 커플이 탄생했다면서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마침 그 전화기 건너석 여자가 그 학폭 가해자들이 아니라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던 이치를 탓하면서 이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 전화를 건 여자가 마치 그 과거 회상 속 이치와 억지 커플로 결성되었던 그 소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소녀가 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학폭 가해 무리들이 이치에게 그 소녀가 싼 그 똥을 대변을 먹으라고 똥 먹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치의 그 대가리를 억지로 잡아서 변기에 쳐박고 억지 똥 먹방을 했게 하거든요. 그 뒤에 소녀는 이제 그 무리로부터 또 몹쓸 짓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치는 저항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학폭 가해 무리들이 절대적인 악이긴 하지만 이 고추 달린 사내가 돼가지고 어떠한 액션이라도 취하는 게 맞긴 한데 이치라는 새끼도 어지간히 다먹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를 마친 여자에게 이치가 말해요. 내가 반드시 당신의 복수를 해줄게요. 라며 악에 바친 채 말합니다. 그 와중에 카케하라는 카렌에게서 전화를 받고요. 카렌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치가 맨션 안에 어딘가 있다고 카케하라에게 알려줍니다. 카케하라는 가네코에게 맨션 안을 샅샅이 뒤져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자신도 사부로와 함께 맨션을 뒤지기 시작해요. 카키하라는 이제 방문을 열 때마다 그 탑부시 안에 기습하는 랭가한테 당할 때마다 움찔하는 저처럼 혹시나 이치가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지만 방문을 열면서 막 어이 어이 이러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하지만 공포와 동시에 흥분으로 표정은 아주 환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카키하라에게 하라범이 전화가 오는데 카키하라 하라범에게 이치는 언제 오는 것이냐라고 묻지만 하라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불가피성에 의해서 이치에게 죽고 싶어 하지만 네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이치를 만나서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차피 다 내가 짜놓은 판이다. 너의 발버둥거림이 나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러니까 하라범이 바란 결과일 뿐이다라고 뼈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카키하라의 필연, 즉 이치에게 죽는 것은 카키하라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라범이 짜놓은 판에서 카키하라 네가 놀아나는 것뿐이다라고 아주 뼈를 제대로 때려버립니다. 카키하라는 그 말을 듣고 긁혔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옹수합니다. 넌 리행위에서 놀기 두려워하는 노인네일 뿐이다. 라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요. 한편 이제 이치를 찾아 헤매던 가네코는 방을 뒤지다가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 항상 머리 가리고 다니는 초딩 있잖아요. 가네코 아들. 그러니까 가네코는 아들에게 위험하니까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라 라고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발차기를 가르쳐줬던 그 형에게 가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발차기를 가르쳐준 그 형이 결국 이치죠. 근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엥? 그 형 이맨션에 사는데요? 저번에 검은 옷 슈트를 입고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라고 가네코에게 일러 바칩니다. 가네코는 그 말을 듣고 전에도 살짝 이치를 의심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걔가 이치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치가 그때 들어갔던 슈트를 입고 들어갔던 방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제 방을 알게 된 가네코는 즉시 이치의 방 앞으로 갑니다.
그치만 이치는 이미 무장한 채로 채비를 마치고 카키하라와 사부로와 마주치고 있고요. 자신의 전용 무기 날이 달린 신발로 이제 사부로를 내려 찍는데 사부로가 간신히 막아냅니다. 카키하라는 막 그걸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지 혼자 그 밖으로 도망가요. 그러자 이제 아파트 난간 너머에서 하라범이 카키하라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네가 그리 찾던 이치를 만난 소감이 어떠냐며 이제 티뱅잉을 해요. 카키하라는 이제 부들대긴 하지만 뭐 아무것도 못하죠. 방 안에서는 이제 이치와 사부로가 치열한 결전을 벌이고 있는데 교전 중에 이제 사부로가 잠깐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이치가 사부로의 그 머리 두개골을 슬라이스 해버립니다. 사부로는 자기의 그 두개골을 봤고요. 어머, 잠깐 칼에 주었을 뿐인데 라면서 천국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사부로가 이치한테 잔혹하게 죽고요. 이제 이치는 그 도망가서 문 앞에 있는 카키하라를 주기로 쫓아갑니다. 근데 카키하라는 문 앞에 숨어 있다가 이치의 코를 봉침으로 꿰뚫어 버려요. 코를 찔린 이치는 갑자기 버서커가 돼서 카키하라에게 무자비하게 발차기를 날리고 그 과정에서 카키하라가 이제 한쪽 팔이 잘려나가요. 샹크스가 돼버리고요. 하지만 우리의 변태 카키하라 이 정도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환희에 차가지고 이치를 몸에 감탄합니다. 이런 100%의 폭력성은 인간에게서 처음 본다면서 너무 아름답다면서 그 뒤에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면서 이건 성직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불일치다라는 순수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감탄을 합니다. 참고로 이 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둘 다 그 중앙 일뚝은 고추가 바짝 서 있습니다. 발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키아라가 경배하듯 말합니다. 나는 너 같은 변태를 찾고 있었다. 카키아라는 갑자기 각성해서 흐린 눈으로 이치를 보더니 자, 와라 라면서 이치에게 도발합니다. 진짜 광기 카키하라 앞에서 이치가 갑자기 제정신을 차리고요. 아, 전에 봤었던 야쿠자 아저씨네. 전에는 미안했어요. 고메나사이라며 갑자기 인사를 박아요. 아, 네? 카키하라는 이제 이미 눈이 풀려가지고 그 팔이 잘렸었잖아요. 그 잘린 팔의 단면을 이치의 얼굴에 대고 막 비빕니다. 그 보는 내가 존나 아프고요. 근데 카키하라가 원래 더 아파야 되는데 이치가 뼈에 찔려서 아파요 이러고 있는데 카키하라는 정작 평온해요. 얘는 지금 맛이 갔습니다. 눈이 맛이 갔어요 지금 카키하라는. 이제 그때 뒤에서 가네코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치를 쏘려고 하는데 이치랑 나름 이제 내적 친밀감이 생겼었잖아요. 가네코는. 그러니까 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이치의 그 슈트 위로 총을 쏴버리는데 이치는 거기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이제 슈트 위에 총을 맞았으니까 그게 방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치가 죽진 않는데 그게 오히려 이치를 다시 킬러의 본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치가 급발진해서 가네코의 뒷목에 칼을 박아버리고요. 가네코는 이제 죽어가던 와중에 이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치, 내 아들을 돌봐줘. 라고 부탁하고 숨을 거두게 돼요. 이치는 이제 가네코를 죽이고는 그 자리에서 또 아이처럼 울고요. 슬픔도 잠시 카키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모든 원망을 카키하라에게 쏟아내게 되고요. 몸을 날려서 카키하라에게 날라차기를 시전하는데 카키하라가 풀린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와, 이치. 라면서 입을 쩍 벌리고 이치의 날이 달린 신발을 물어버립니다.
거의 뭐 치악력이 나일강 크로커다일 정도 되는지 그 상태로 이치의 발에 물고 잘근잘근 씹어버려요. 이치는 아파가지고 카키하라를 떼내려고 카키하라를 이제 매다른 채로 발을 허우적거리거든요. 공중에서. 근데 카키하라가 물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카키하라 이빨이 빠져가지고 결국 카키하라가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제 구속을 감당하지 못한 야구방망이가 부러지는 것처럼 카키하라가 이빨이 부러져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치가 카키하라의 몸 정중앙으로 날이 달린 신발을 신고 내려찍기를 시전하는데 이제 가까스로 카키하라가 피하거든요. 하지만 옷이 잘리고 거시기가 반으로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마치 라이크 노보루처럼. 이제 그 졸지에 그 이도류 고추를 가지게 된 카키하라는 이제 보른 눈에서 갑자기 정상 눈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통이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난간 너머에서 이 모든 걸 이제 구경하고 있던 하라범이 한마디 합니다. 넌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어, 카키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고통이란 이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거죠. 근데 카키하라는 그걸 이제 쾌락이란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카키하라의 몸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의 이상 신호로서의 역할을. 근데 카키하라의 머리가 아닌 이제 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카키하라가 쾌락을 느낀다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거죠. 카키하라는 눈앞에 이치를 보고 막 겁에 질리기 시작하고요. 진짜 그 공포의 앞에서 막 몸을 벌벌 떱니다. 진짜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쾌락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내팽겨친 채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카키하라에게 마침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라범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카키하라는 애초에 소망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내다. 태어날 때부터 독보적으로 강했고 영리했고 인간으로서 더 나아지고 싶다는 소망이나 희망 같은 건 없었을 거다. 하지만 소망이 없다면 절망도 느낄 수 없다. 반대로 절망이 없다면 소망도 가질 수 없다. 카키하라는 지금 절망을 느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소망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하라범은 이제 둘이 쫓고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고요. 카키하라는 결국 이제 도망가다가 맨션 끝자락 난간에 도착하고요. 맨션 밑은 당연히 아득한 그 절벽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건물만이 보여요. 그리고 카키하라는 그 이치가 이제 날라차기를 팍 하는데 그걸 피해서 이제 건너편 건물로 점프를 해요. 근데 카키하라가 뭐 최대 입시를 했던 건지 점프력이 아주 좋습니다. 가까스로 건너편 건물 난간을 잡고 버티게 돼요. 한 손으로. 이치는 이제 그 카키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반대편에서 이치는 무서워서 못 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 겁쟁이 새끼."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이치가 그 자신의 칼날이 달린 신발을 벗어서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버티고 있는 카키하라를 향해 던져 버립니다. 상당히 정확한 제구로 카키하라의 잡고 있던 손가락 3 개가 잘려 나가고요. 결국 카키하라는 검지 한 손가락으로 난간을 잡고 버티고 있게 됩니다. 그때 예 "구구구구구." 이제 비둘기가 카키하라의 위로 오더니 카키하라의 검지에 똥을 싸지르는데 이 하필 비둘기가 대장이 안 좋았는지 설사를 하는 바람에 그 주르륵 이제 액체 형태의 물똥이 카키하라의 검지 위로 흐르고요.
손가락이 미끄러워진 카키하라의 손가락은 힘을 잃고 그렇게 카키하라는 건물 밑으로 추락해서 몸이 터져 버립니다. 이렇게 뭐 본편은 끝이 나고요. 근데 이 뒤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네. 그 뒤에 얘기인데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됐잖아요. 일이 다 마무리되고 이 이치는 방으로 와서 또 자신이 죽인 6명 중 5 명을 지금 5 명의 그 살아범이 준 6 명의 인물 중 5 명을 이치가 죽였거든요. 아직 1 명은 누군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5 명을 죽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풀발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때 마침 전화기로 그 항상 전화가 오던 마조히스트 거리 전화가 와요. 그리고 대뜸 만나자고 해요. 여자는 1 시간 뒤에 이제 "어떤 호텔 501 호로 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이 전화를 끄는 여자의 정체를 만화에서 보여주는데 알고 보니 하라범이 그 배우였고요.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바로 카렌이었습니다. 아키하라와 항상 한편인 줄 알았던 카렌이었고요. 둘이 약간 야스 파트너인지 하라범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고요. 얘기를 하다가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카렌을 이치가 있는 501 호로 보냅니다. 이치는 아주 드디어 고대하던 마조이스트 걸고 할 생각에 아주 경쾌하게 호텔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라범이 또 전화가 와요. 하라범이 전화가 와 가지고 하라범이 죽이라고 시킨 6명 중에 마지막 1 명이 바로 카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렌을 이제 또 하라범이 이치를 가스라이팅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치의 과거 학폭당하던 당시에 이치랑 강제로 메이플 결혼식을 올렸던 그 여자애 있죠. 그녀가 바로 카렌이다라고 말을 해 주고요. 또 이 멍청한 이치, 가스라이팅 당한 이치는 그녀를 죽여 버리겠소요라며 그 호텔로 향합니다. 킬러 슈트를 입고 호텔로 향한 이치는 그녀를 보자 단숨에 그녀의 숨통을 끊고요. 또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 위로를 하며 사정합니다. 이 모든 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게 결국 하라범이 짜 놓은 판이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치의 학폭 기억은 실제로 이게 존재했던 것인가 아니면 하라범이 만들어낸 상상인 건가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하라범이 말을 해 줘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든요, 하라범이. 하라범이 이제 자기가 버렸던 이 신주쿠에서 버렸던 이 거대한 계획을 누군가한테 아주 재미거리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 주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 줘요. 그 사람이 하라범과 전화를 하던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이치의 기억은 실존했던 기억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라범이 대답합니다. 이치의 실제 경험 60%와 40%의 상상을 섞은 거라고. 이 적절한 배합이 아주 중요해야 이치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 말에 잘 따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 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 또 하라범과 전화를 하던 상대방은 바로 이제 고객의 스트레스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전용 콜센터였고요. 이제 전화를 끄는 직원은 이렇게 말해요. "아 또 그 치매 할배야?" 라며 마치 하라범이 여러 번 이렇게 전화해서 헛소리를 늘어 놓은 것 같다고 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치 하라범이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자주 전화하는 그런 진상 고객이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껏 벌어졌던 일이 이 만화에서 말을 해 주지 않아요. 진짜 이 치매 할아범의 하소연뿐인 건지 아니면 실제 벌어졌었던 일인 건지는 약간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화가 끝이 납니다. 이때까지 어 정상인이 없는 만화
오로시아 이치 리뷰였고요. 이 만화를 보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까지 상상을 해도 되나?' 싶은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또 되게 흥미롭기도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 상상을 해본 적조차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아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상상을 할 수 있구나.' 작가님의 상상력에 되게 놀랐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사람들한테 찾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솔직히 작가가 욕해 처먹었을 거예요. 일본에서 실제로 이 만화책은 고로시아 이치 만화책은 그 일본의 실제 잡지에 연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만화를 주제로 이제 이치 더 킬러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워낙 수위가 높아서 상영 금지된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 영화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하지만 영화보다는 만화가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다음에 또 어 재밌는 설명회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네가이시마스.